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마음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여성이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인물일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찍었는데 이 사진이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이걸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다릅니다. 한 분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고 한 분은 테레사 팔머라는 외국계 여성이죠.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건 어떤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국인의 얼굴을 보고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오늘은 안면 인식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굴을 잘 구분하고 또는 기억하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구분 능력은 사실 인지 능력의 하나입니다.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인지 능력의 하나이고요.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The Beauty Inside라는 겁니다. 제목은 아마 영화에서 나온 것을 좀 더 각색한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주기적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별도 변하고 나이도 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남성은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안면인식 장애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영화는 안면인식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분들 가운데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사물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만났던 한 젊은이인데 그분은 전화를 걸 때 전화에 번호를 누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깨진 거울에 비춰진 번호를 찾아서 번호를 눌러야 돼서 자기는 전화 거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안면인식 장애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이 안면인식 장애가 생각보다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2% 이상 정도 인구가 안면인식 장애를 겪고 있답니다. 요건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런데 얼굴의 부분은 지금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얼굴로는 그리질 못한답니다. 우리가 얼굴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의 각 부위를 다 인식을 하고 전체를 인식하는 거죠. 즉 안면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개별적인 대상을 인지하고 각각 예를 들어 코나 눈, 귀, 이마, 눈썹 뭐 등등등 되겠죠. 이것들의 전체적인 또 배치, 전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인지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안면인식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인식 능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분들은 삶에 큰 어려움을 겪죠.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분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사람의 체취나 또는 그 사람이 입은 옷, 넥타이, 뭐 색깔,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분들은 자신의 얼굴도 모른다 합니다. 자, 오늘 안면인식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마음의 얼굴이 잘 보이나요? 사실 이 질문을 좀 어렵게 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의 얼굴을 안다라는 것은 또는 본 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의 얼굴을 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수는. 그런데 마음의 얼굴을 보는 능력은 사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의 얼굴은 타인을 구분하는데 타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죠. 근데 더 정체성의 본질은 마음의 얼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마음편의 4회에 걸쳐서 얘기한 것은 이 마음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편하고 부드럽게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려고 이 오늘 네 번째 편에서 마음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금 아는 게 아니죠. 실제 자신의 인식 능력이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의 얼굴을 알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또는 뭐 철학책을 읽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마음의 얼굴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보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 마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마음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많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얼굴을 보는 능력 자체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식 능력을 외부와 내면 인식 능력으로 나눴던 거죠. 안면 인식 능력은 결국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면 인식 능력은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얘기한 마음의 얼굴 인식 능력이 내면 인식 능력에 속하는 거죠. 내면 인식 능력에는 마음의 얼굴만 인식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또 뭐가 있죠? 안에는 내면에는 기억이 있고 언어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유명 화가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이것을 이제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습작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건데 가격이 무려 150억 원이랍니다. 경매에서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된 거죠. 이 제목은 말과 기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다 보니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 같아요. 이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다빈치의 경우는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창의성도 뛰어나고요. 근데 이분은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 도구, 이게 이제 전쟁 무기인데 이런 것들도 발명을 했대요. 앞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도 수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감성과 이성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감성 발달과 이성 발달 또는 감성 안정과 이성 발달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감성이 발달하거나 감성이 안정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이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감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랍니다. 여기서 느낀다라는 것은 인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성은 어떨까요?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얘기하네요. 생각하는 거죠. 자, 생각도 하나의 인지작용입니다. 결국은 감성이나 이성은 인지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감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 대략은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감성은 감정과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이성은 사실과 가치로 관련이 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뒤에는 도덕적 가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욕구는 감성만 관련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앞에서 욕구는 가치를 지닌 대상을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성 쪽에도 욕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주로 감성은 감정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앞에서 감정과 욕구는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한다고 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느끼기만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욕구가 없었다면 저런 위대한 최후의 만찬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감성과 이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감성의 한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도 인지라고 얘기했죠. 불교에서 느낌을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곧 인지입니다. 감성 쪽에 더 치우친 거죠.
이거 이성은 이치라는 의미로 쓸 때 쓰는 한자어인데 결국은 느끼는 마음과 이치를 아는 마음이죠. 둘 다 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성이 안정되고 또는 감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인지가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감성 발달과 이성 발달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성은 동일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결국 이걸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가 바로 마음 심자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 발달과 이성 발달은 결국 제가 설명한 마음의 가치 인지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느 쪽에 더 가깝게 그리시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쪽입니다. 말을 뭐 많이 본 적도 없고요.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봤죠. 앞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작도 말과 기수 제목인 말에 관련된 거죠. 자, 이거는 역동적입니다. 그죠? 예. 요즘은 이런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기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시대에서는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역동적인 말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 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습작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런 역동적인 말의 모습은 스스로 관찰해서 나온 거고, 만약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그린다면 베낀 거죠. 실제 다르죠. 베끼는 것과 관찰을 해서 아는 것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동체 시력과 동적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말과 기수, 이 역동적인 말의 모습, 기수와 함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동체 시력이 발달해야 됩니다. 동체 시력이 뭐냐? 이것은 바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대상이 움직일 때 그 대상의 순간적인 모양을 포착하는 거죠. 이것은 동체 시력이라 그러는데 개의 경우 사람보다 동체 시력이 월등하게 발달되어서 날아가는 뭐 원반을 잡는다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체 시력이 발달해야 스포츠에서 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동체 시력은 우리 일상하고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동체 시력은 결국 동적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겠죠. 자, 그런데 마음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할까요? 갑자기 왜 동체 시력에서 동적 대상과 정적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정답은 마음은 동적 대상입니다. 앞에서 제가 마음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동적 대상인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마음의 동체 시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적 대상인 마음을 인지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우리 내면의 집을 짓고 마음이 산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동체 시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정적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정적 대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의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억을 관찰해서 마음의 자취를 먼저 보는 훈련을 통해서 동적 대상인 마음을 인지하는 마음의 동체 시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음편은 이렇게 끝냅니다. 궁금한 점 알려주시고요. 다음 편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묶어서 마음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